안녕하세요. 2HTV입니다.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이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지역 농협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전남 곡성의 석곡농협에서는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국민들에게 쌀을 한 포대씩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석곡농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여행비 100만원 이상에 대한 계약 해지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농협 측은 이번 행사에 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하네요. 요즘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참인데요. 독립운동보다 쉬운 불매운동, 동참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동참하는 게 좋겠죠. 거기에다 여행을 취소하면 친환경 쌀까지 준다고 하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위한 예산 책정은 별로 그렇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병원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A씨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병원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부부 사이의 신뢰는 물론 아이들과도 지옥 같은 날을 보내며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합니다. 에이즈의 경우 병원에서 1차 검사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사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양성 판정률이 많이 높다고 하네요. 복용 중인 약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실제 확진되는 확진자는 4%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에이즈 같은 질병은 1차 검사에서 좀 광범위하게 걸러내는 게 맞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뭐 가정이 박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병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2차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얘기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요. 그럼에도 가정이 깨졌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그건 당연히 병원의 잘못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 생각으로는 원래 좀 사이가 좋지 않은 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세 번째 지산 락 페스티벌 공연 취소 관련 이슈입니다. 국내 최대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죠. 지산 락 페스티벌이 개최 3일 전에 전면 취소를 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취소 결정을 내린 후에 출연자인 아티스트들에게만 이를 공지하였다고 하는데요. 오는 26일부터 3일간 열릴 예정이어서 이미 티켓도 판매가 된 상태이고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숙소 등을 이미 예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페스티벌 취소 결정을 한 후에 관람객이 아닌 출연진에게만 공지를 한 이유가 뭘까요? 주최 측은 논란이 일고 나서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였다고 합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진짜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티켓 예매건들은 100% 환불을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약한 숙박시설에 취소를 하면은 대부분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다 지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더 궁금한 거는 주최 측이 취소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뭐 이게 뭐 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정말 재밌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슈입니다. 강원도 양양 죽도해변 서핑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곳에 뜬금없이 검은 물줄기가 흐르는 수로가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 물은 뒷산의 계곡과 빗물이 마을에서 정화된 오수와 만나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양군에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며 실시간으로 허용 수치 내에서만 방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 정화가 가능한 상태의 물이 방류되고 있으며 안심하고 서핑 및 휴가를 즐겨도 된다고 하네요. 제 친구가 이제 양양에서 가게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물어보니까 그냥 뭐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고요. 딱히 뭐 냄새나 그런 것도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뭐 깨끗한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안심이 되긴 하지만은 뭐 미관상으로 좀 보기 싫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슈, 스포츠 관련 이슈입니다. 베이징 거안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선수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가 와포드의 이적 제의를 받았는데 베이징 거안에서 제의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답답해요, 이거. 저도 축구를 참 즐겨보는데요. 김민재 선수 정말 오랜만에 나온 대형 수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와포드로 이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근데 중국에서 그냥 발목을 확 잡아버리네요, 그냥. 정말 이 중국 리그는 들어갈 때는 참 쉬워요. 쉬운데 나올 때는 참 어려운 게 중국 리그입니다. 뭐 김영권 선수 건도 그랬고 카라스코도 그렇고 이래서 중국이 돈을 많이 줘도 중국 리그를 가면 안다는데 정말 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이슈입니다. 연예계 쪽인데요. 이상민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고 합니다. 고소인 A씨는 금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1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민 씨 측은 단 하나도 맞는 사실이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네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엄청난 빚을 졌던 이상민 씨였기 때문에 이번 고소에 대해 굳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고 보긴 해요, 저는. 대부분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민 씨 빚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시잖아요. 거기서 뭐 13억이 늘었다고 해서 뭐 티가 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티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뭐 일단은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고 법원의 결과가 나오면 누구 말이 맞는지 뭐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또는 메일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내일 또 다른 이슈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